네, 안녕하세요. 도과장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상위 200개 종목 중에서 세력 매집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구독자 공약을 했는데요. 신규 구독자가 5명이 넘으면 코스닥 상위 200개 종목 내에 있는 그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 차트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난 영상 이후에 구독자가 7명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축복스럽게도 구독자 7명이 늘었고요.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트 분석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추석 연휴에 이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고 제때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또 애들 재우고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는데요. 보내주시는 성원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위 200개 종목 중에서 손잡이가 달린 컵 차트를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예쁜 차트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차트가 예쁘고 안 예쁘고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장중에 주가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차트가 부드럽게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변동이 심해서 윗꼬리하고 아랫꼬리가 많이 달리는 그런 차트가 이제 저는 안 예쁜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트를 그리는 종목은 추세선을 그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웬만하면 저는 매매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 왜 이렇게 차트가 안 예쁜 종목이 많은지 나름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시가총액을 보고서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총 22 종목이 SKC 코롱 PI이고요. 시총이 1조 3,964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시총 148위 종목이 영풍이란 종목이고요. 시총이 1조 4,939억 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코스닥 시총 22 종목이 코스피 시총 148위 종목보다 시총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그 크지 않은 유동성에도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스닥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코스피, 코스닥 200 중에서 어, 컵 차트를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원익 QNC입니다. 8주간의 컵 모양하고 3주간의 손잡이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손잡이 상단은 16,840원입니다. 오늘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눌림목 매수가 가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고요. 몇 주 전에 미국 쿼츠 세라믹 원재료 업체인 모멘티브를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의 흐름이 견조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멘티브라는 회사가 글로벌 쿼츠 시장 점유율 25%로 1위 업체인데요. 그 쿼츠라는 게 반도체 세정 유리라고 합니다. 그런 업체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원익 QNC가 원재료 회사 수직 계열화가 가능해져서 생산성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주 이평선 근처에 오면은 매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계열의 IT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인데요.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등 이슈가 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그런 관련주로 묶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미 손잡이는 형성이 되었고 2주간 성장이 되었고 돌파도 하였고요. 지지선 근처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여러 번 소개드렸던 포스코 캠텍입니다. 전기차 관련주로 2차전지에 쓰이는 음극재 생산 기업이고요. 손잡이 상단 돌파한 이후로 지금 61% 정도 오르고 오늘은 기관 순매도 종목 10위 이내에 들어왔지만 오늘도 6%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들어가는 건 이제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인 것 같고요. 저는 한 20% 정도 수익 났을 때 전량을 다 팔았는데 좀 40%를 더 먹지 못해가지고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반드시 분할 매도를 해야겠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거나 할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망이 좀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모양은 형성이 됐지만 왠지 매수하기가 좀 꺼려지는 종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종목도 이제 차트상으로는 매집이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좀 까다롭게 차트를 검증을 하는 편입니다. 경험상 조금 까다롭게 차트 검증을 해야 완전한 컷 모양 차트를 발견을 하고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여기 호중구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뭐 말초 혈액 속의 호중구가 1ml에 1500개 이하인 경우 호중구 감소증, 뉴트로페니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호중구라는 이제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런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가 임상 시험 중이라고 하는 뉴스가 있어서 현재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4주간의 컷 모양과 2주간의 손잡이 모양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이제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마이너스이고 적자 기업인 거죠. 그리고 올해도 적자가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적자 기업에 투자를 하다가 상장 폐지를 몇 번 당해봐서 저는 3년 연속 적자가 나는 이런 기업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음은 SKC 코롱 PI입니다. 이렇게 지금 컷 모양이 생성이 되고 또 손잡이가 나오고 또 컷 모양이 생성이 되고 손잡이를 만드는 척을 하다가 꼬꾸라져서 이제 10주 지지선 밑으로 꺾여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10주 이평선 위로 올라올 때 다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제 투자 스타일입니다. 다음은 코스온입니다. 올해 중국 화장품 공장에서 매출 300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 22주간의 컷 모양과 지금 이제 막 손잡이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컷 모양이 완전한 U자형이라기보다는 V자형에 좀 가깝기 때문에 손잡이 상단을 돌파를 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할 종목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GS 홈쇼핑입니다.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 실적주 중에 하나인데요. 30주간의 컷 모양과 그 다음에 4주간의 손잡이가 있긴 하지만 컵을 생성하기 전에 이전에 충분한 상승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락세의 마지막이라고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컵을 생성하기 이전에는 그에 앞서서 충분한 상승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GS 홈쇼핑에서 이 부분을 이제 충분한 상승세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상단 21만 500원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 매수가 유효해 보이고요. 어, 이 부분을 이제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추후에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 편이지만 향후에 제 포트폴리오도 조정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투자한 결과를 반영을 해서 제 경험치로 축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또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 원익 QNC, 포스코 ICT, 포스코 캠텍 이렇게 7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리뷰를 해드린 종목은 절대 추천주는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거나 나빠 보이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